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경제생활 해야 되는 거 보니까 좀 전에 나온 이 재개발 재건축 설명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고 이쪽에 관심 많으시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슬기로운 경제생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광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생활용품 브랜드 저희 뉴스마토 저희 토마토 그룹에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계열사입니다. 생활용품 브랜드 통통생활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번에 신상품 4종을 출시했습니다. 저희 뉴스인사이더를 통해서 처음 소개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일회용 수세미 등 4종입니다. 지금 라이브 더보기란에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에서 생활용품 이렇게 치시면 확인도 가능합니다. 7월 구매 고객 이벤트 있고요. 10,000원 이상 구매하신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뉴스인사이다가 준비한 가성비 최고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이 4종 세트 다 지금 구매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신이 여러분들께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런 콘텐츠로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방송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광고 말씀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밀가루값 내려 이러니까 라면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내렸단 말이죠. 과자, 빵 이런 업체들도 인하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다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밀가루값은 조금 내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 다 올라가지고 뭐 내리고 말고 할 게 또 없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래도 그냥 내려라 그러니까 또 눈치껏 쫙쫙쫙쫙 내리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3인 3색인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라면 가격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의 10% 내외로 줄줄이 시차를 두고 올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내린 거는 품목 수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평균 5% 미만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올릴 땐 성큼성큼 전 종목으로, 네. 그러나 내릴 때는 찔끔, 그러니까 생색내기 수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거 봐라,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라면값을 잡은 정부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요? 라면값을 그러니까, 잡은 정부라고?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네 자평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건값이 내리지는 않고 계속해서 원자재 값이 하락해도 그냥 업체들의 이익으로 그렇죠. 가져갔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그 추경호 부총리가 방송사에 나타나서 지금 국제 밀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졌는데 왜 업체들은 반영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했고 그러자 이제 라면 업체들은 그거였어요. 논리는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밀가루 가격이 더 올랐다. 네. 밀가루 가격 그러자 바로 이제 또 정부가 밀가루 업체, 제분업체 만나서 압박을 하니까 밀가루 업체들이 7월부터 가격을 5%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라면 업체들이 그 인하폭, 밀가루 인하폭만큼 인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업체들의 경우에는 묻어가자 내릴 때 네. 라면 업체 1위 업체 내리니까 2, 3, 4위 업체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과 업체나 빵 업체도 보니까 네. 할인폭은 굉장히 미미해요. 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다 싶어서 다음 타깃이 되기 전에 네. 미리 이제 조금 생색내기로 좀 내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라면은 신라면 하나 내렸어요. 농심은. 새우깡도 내렸는데? 새우깡, 과자 하나. 라면 하나, 과자 하나. 상징적인 거. 그렇구나. 근데 이 두 개가 차지하는 게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 두 가지 매출만 연 3,600억 원이에요. 하루에 10억 원씩 팔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50원, 100원 내렸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주력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농심은 이 주력 제품 하나만 내린 거예요. 라면 네. 하나, 신라면 하나를 내렸는데, 근데 딴 데들은 주력 품목은 내리지 않았어요. 예를 든다면 불닭볶음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빔면이라든가, 이런 이제 진라면이라든가, 그 자사 브랜드 가운데 매출이 가장 높은 품목은 뺐어요. 네. 그건 그냥 인하지 않고 동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포지션은 다르지만 업계가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라면 업체들한테 그렇게 딱 콕 찍어서
라면값 좀 내라 이랬을까요? 라면은 이 사실 그 점심 런치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뭐냐? 지금 라면값까지 오르니까 네. 옛날에는 라면 먹고 김밥 한 줄 먹어도 네. 정말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정도는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라면, 김밥 먹고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하고 김밥 먹으면 10,000원 가까이 돼요. 넘어가거나.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런치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뭐냐? 야, 왜 라면 가격까지 올라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면 가격 인상분이 대부분 밀가루 가격이나 파미와 같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그동안 이제 국제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가격이 날 압박한 거고, 라면 이후의 대표적인 이제 서민 기호 음식이라는 게 라면 이외에도 이제 삼겹살, 그리고 이제 소주 같은 경우인데, 소주는 이미 지난해 주전 가격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업체들 올리려고 하니, 야, 이러다가 이제 음식점에서 소주 한 병에 5,000원 넘어가겠네, 6,000원, 5,000원 넘어가겠네. 네. 이러다 보니까 압박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소주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근데 이미 업소에서는 가격을 인상해서 막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삼겹살은 이거는 돼지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아예 들여다가 할당 관세를 제로로 해서 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라면 가격은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폭만큼 반응하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라면을 타깃을 한 겁니다. 그러면 라면 타깃을 하면 뭐가 좋으느냐? 일단 밀가루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이, 음식료 제품들이 밀가루를 기반으로 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리라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뭐 얹혀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제과업체나 그리고 빵업체들도 보면 꼼수예요. 제과업체 혜태 제과는 가격 하나 내렸어요. 과자 하나 가격. 롯데는 과자 가격 3개 내렸어요. 3개 과자 가격. 그러니까 물론 뭐 아직 버티는 데도 있어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격이나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롯데나 혜태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더 낮아.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눈치 보면서 이기에 편승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오리온은 영업이익이 그들보다 한 높죠. 5배 가량 높아. 높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빵도 비슷합니다. 빵은 프랜차이즈 일이 없이는 SPC 그룹이에요. SPC 그룹은 이제 삼립이라는 네, 삼립. 완제판 빵을 파는 데도 있고, 파리바게트라는 이제 제가 프랜차이저도 있는데 합쳐서 30개 제품을 평균 한 5% 정도 내리는데, 이 파리바게트의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무려 3번이나 걸쳐서 가격을 인상했어요. 밀가격 인상을 이유로. 그리고 인상폭이 거의 한 20% 넘게 올렸는데, 야, 이거 내린 폭은 5%에 그치고 있으니 생색내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이제 이 생색내기 그치고 있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라면값 50원이라도 내려주면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모양새가 자발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마치 너네 안 내리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당해서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컨대 수능 킬러 문항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데 그 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일타 강사나 이 대형 학원의 쪽에서 그런 이게 도대체 그렇게 혼란을 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제 걱정을 한마디 했더니 국세청 세무조사가 짝짝짝짝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상황에서 라면 업체들이 값을 내리는 것도 이런저런 자본적인 이득을 고려했다라기보다는 이거 말 안 들으면 우리 또 압색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 또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해서 내린 것처럼 보인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관치도 관치인데 네. 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뭐 가격 네. 담합이라든가 이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업체들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당초 이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올렸거든요. 네. 여름 성수기 전에. 그래서 가격을 최대 아이스크림 가격이 25% 올리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제빵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낮추니 그러면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하겠다. 그러네. 그리고 자사가 이 편의점 업계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상품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업체마다 품목은 조금 다르지만 뭐 우유라든가 과자 일부 이제 경우에는 PB 제품 가격을 내렸어요. 근데 네. 편의점도 가격을 올린 제품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 맥주 넥캔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게 10,000원에서 11,000원 올라갑니다. 지난해 말에 이게 얘기해드렸는데 이게 12,0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묶음 캔 맥주뿐 아니라 커피, 음료수, 냉장식품, 안주류 이런 것들은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7%, 적게는 7%, 많게는 14%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하 제품의 뉴스에 떠서 그런데 노이즈 마케팅으로 올린 제품도 상당수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부가 이렇게 시장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효과가 거의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2010년도 MB 정부에서도 이렇게 생필품 물가, 농축수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너무 많이 뛰어서 그때도 원자재 이제 급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재부 1급 간부들이 나와서 쌀 전담하고 배추 전담하고 네. 배추국장, 쌀국장이 있었어요. 실제로 전담 마크에서 52개 품목만을 골라서 관리해봤어요. 관리했는데 됐느냐? 잘 안 됐습니다. 오히려 MB 물가가 기본 물가보다도 1.6배 정도 더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없앴거든요. 부작용은 뭐냐? 부작용은 업체들은 이렇게 가격을 내려도 슈링크플레이션, 용량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좋지 않은 원자재를 쓴다든가 원가 요인을 피해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피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라는 게 458개 품목의 1년 전 물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지난해 5% 올랐고 올해 아직 3% 후반대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더지 잡기랑 똑같아요. 처음에 딱 떨었어. 라면 가격 때리니까 옆에 제과, 그 다음에 이제 빵 이렇게 네. 내려갔는데 네, 네. 문제는 뭐냐? 은근슬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정부가 특히나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게 네. 대출금리였어요. 대출금리 잡기에서 은행의 공공재 성격, 니네 이제 성과급 잔치하지 말아라, 이자 장사하지 말아라 라면서 압박하니까 네. 한은이 금리 인상 계획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낮췄어요. 네. 잠깐. 근데 지금 다시 이 정부의 10%원 이 서슬이 네. 이제 은행에서 다시 시금리 업체로 올라가니 지금 보면 한은이 사면서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금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금리 올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다시 도로 이제 조금 감시망이 좀 소홀한 틈을 타서 먼저 눌러놨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정부가 물가 잡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실제로 보면 가중치를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가중치를 1000이라고 봤을 때 라면의 가중치는 3이 채 안 돼요. 거기에다가 빵은 6.5, 스낵은 3.5인데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한 20. 금액이 워낙 좀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휘발유도 한 20 정도에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가격 통제로 인한 물가 안정은 예로부터 전례가 없다. 실제적인 이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지금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출발하던 한국식 나이가 이제 사라지는 건데, 근데 혼란은 조금 가중될 것 같습니다. 자, 만 나이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 가지 나이를 그냥 섞어서 사용하는데 자연스럽게 네.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 나이,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너 몇 살이냐라고 하면 전 26세 10개월이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0살이 아니라 1살로 출발하다 보니까 1년 생일 지나면 2살 돼버립니다. 자, 그 한국식 나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 나이라는 건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0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이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생일이 지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연나이라는 건 뭐냐? 해가 바뀌면 당연히 1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어난 해에 플러스 1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0으로 시작을 해서 해가 바뀌면 그냥 자동으로 1년 올라가는 게 연나이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네. 만 나이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올해 생일이 지났다. 이제 2000년생이라고 하면 2000년생인데 올해 생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올해 2023년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인데 7월 이전 생일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23세. 예. 23세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생일이 돌아오면 그때 24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 안 지났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 빼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나이 한 살 더 빼줘요. 23이 아니라 22세. 22세 뭐 5개월, 22세 7개월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군요. 22세. 그러니까 이 앞으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아니라 0살부터 출발한다. 네. 그리고 이제 생일이 지날 때마다 그때 한 살이 더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살 몇 개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든 그 응시 서류에는 그동안은 만 몇 세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이 없다 하더라도 네. 만 나이다라고 하는 게 법적 사회적 통일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융상품, 그러니까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보험 이런 거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건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만 나이 기존대로 하고 있어요. 그 네. 변함이 없다. 네. 변함이 없다라는 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이제 뭐 다 마찬가지인데 금융상품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게 뭐냐? 보험 나이. 보험 나이. 나이가 다른 나이하고 좀 틀려요. 네. 보통 이 가입일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생일이 6개월 단위로 해서 미만일 경우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이라면 한 살 더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 나이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험 나이 계산할 때는 조금 전문가에게 일단 당장은 좀 확인을 받으시거나 인터넷에서 그 계산하는 방식을 좀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혼선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 소장님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